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현황들 그리고 관련된 전망들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올해 이제 최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고요. 작년에 최고가에 이제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13,900달러 선에 이제 거의 근접해서 13,759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정고점을 과연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이 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뚫고 가더라도 한번 힘을 비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RSI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80이 넘어선 상태죠. 84 정도가 지금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이 정고점에서 나왔던 그 지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지점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장기적인 전망세는 다들 긍정적인 전망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에는 모든 전망들이 다 긍정적이고 호재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제 보실 때 조금 이제 가려가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테는 이 비트코인이 24개월 만에 가장 큰 매수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가 13,000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하는데 2018년 1월 중순 이후 최고 종가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오랜 기간 11,000달러 저항선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욱 의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랠리에서도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골드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200달러 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따라가면 지금 14,000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빈스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어놓고 지금 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13,000달러 선, 요 선에 이제 저항선을 맞을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보인 다음에 이 고점이었던 12,4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이제 크로스 에어리어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 가로의 이 지지선, 이 선도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지금 블록체인 사업부에서 새로운 이 블록체인 사업부를 개설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부를 설립했고 이 은행의 디지털 화폐 JPM 코인은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지금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JP모건의 도매 결제 부문 글로벌 헤드 이 타키스 게오르가코플로스는 27일 보도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출시된 JPM 코인의 첫 번째 상업적 사용 사례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기술 대기업이 이번 주 해외 송금에 JPM 코인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JPM 코인을 실제 사용할 기업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 다른 기업들도 조만간 상업적 사용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게오르가코 플러스와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JP모건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담당할 새 자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닉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 사업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 자회사는 JP모건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의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자회사가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술의 연구와 개발로부터 실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무언가로 옮겨가는 상업화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광법에 의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원래 이제 그 CEO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언급을 했었던 CEO였었는데 뒤에서는 오히려 JPM 코인을 만드는 요런 이제 그 다른 행보를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JPM 코인이라는 걸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개발 단계였었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 거래 직접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운영까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경 간의 결제에서 지금 사용이 될 것으로 지금 그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이제 JPM 코인의 행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글로벌 이제 금융그룹이 직접적으로 코인을 만들고 이걸 활용한다는 부분들 또 새로운 국면에 또 맞이할 것 같고요. 새로운 그 투자은행들이나 은행들에서도 이런 이제 코인들의 관심을 더욱더 가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죠. 이 타일러 윙클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3배 올라 금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3배가 아닌 최소 45배가 오를 것 같다. 뭐 그래도 우리 모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지금 올렸는데요. 뭐 워낙 그 비트코인 신봉자이고 비트코인의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고려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이 직접 이제 뭐 재미지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놓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뭐 홍보를 계속 하는 거죠. 비트코인 좋으니까 계속 자신의 거래소에서 이제 매수를 하라라는 뭐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업체인 이 모건 크랙 디지털 에셋 창업자 안토니 팜플리아노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결국 글로벌 자산의 최종 리스크 회피처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 리스크 해지 기능을 저평가했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의 암호화폐 지원이 비트코인 등 펀더멘털 개선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간편 결제 기업인 이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 지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호재로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금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페이팔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실제로 본인의 프라이빗 키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 계정에서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페이팔 기준에 따라서 계정도 동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미디어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내년 페이팔 2,600만 개 이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암호화폐 사용량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상인에게 판매자에게 이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달러로 이제 교환을 해서 중간에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소비자는 암호화폐를 결제를 하지만 그 결제 과정이 이제 달러로 이제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인에게는 달러가 가는 이런 형식이 지금 이제 취해질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암호화폐는 계속 가격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매출이 계속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페이팔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인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가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중개 과정밖에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살짝 사용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멈추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암호화폐 사용량이나 이런 계정 증가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 평가 업체인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도 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팔은 유저들로 하여금 프라이빗 키를 소지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이체 결제 원래 전송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당신의 프라이빗 키도 암호화폐도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팔은 이러한 기능은 추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세가 뚜렷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 상승세를 정확하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이제 405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알트코인 이더리움은 지난 몇 달간 이더리움 2.0 출시와 그리고 타일종합금융인 디파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랠리를 지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장에서 이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인해서 이더리움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만 이제 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계속 매도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가했던 온체인 활동과 이 트레이더 포머는 주춤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더리움 약세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단기적인 지금 비트코인보다의 약세가 이더리움 자체를 낮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이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언제나 이제 과거에도 상승세가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주춤한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가 좀 있더라도 그 비트코인보다는 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자리에 안착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알트코인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비패스는 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신원 인증 서비스인데요.
이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부산 규제 자유특구, 핵심 기능인 패스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패스는 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증명 방식으로 각종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이 사용자 휴대폰에 직접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승인한 정보만 이 서비스 기관에 전달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산 시민 같은 경우는 관내 거주 확인과 그리고 다자녀 가정 자격 증명을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 도서관 이용 시에도 플라스틱 카드 대신에 지금 이 비패스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그 신원 인증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게 지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들에서도 지금 이런 활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 디지털 위안화, 위챗페이, 알리페이 경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이끄는 이 무장춘 연구소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기존 모바일 결제 시장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무장춘 연구소장은 최근 연설에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월렛이고 디지털 위안화는 원래 속 화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이게 위챗이나 알리페이 자체는 이제 월렛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결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자체는 이제 화폐의 개념인데요. 이동을 하는 진짜 이제 화폐인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원래 다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이 특정 앱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경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경쟁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서도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이야 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는 당연히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가 얼마나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화의 출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타 IT 부분에서 이 디지털 화폐 내부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토요타 시스템즈는 이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렉과 함께 사내 디지털 화폐 실험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요타 시스템즈는 토요타 자동차 및 전 계열사를 지원하는 이 IT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 업체인데요.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솔루션을 통해서 결제 업무의 효율화와 신속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디커렛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복리후생 성격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토요타에서도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체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내부 사내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면 외부적으로 고객한테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각 기업들마다 디지털 화폐를 실제 발행하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